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아침이지만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기를. 오늘 하루의 시작,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힘차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관순 빼앗긴 나라. 어느 따뜻한 봄날, 유관순은 친구들과 함께 마을 논둑에서 봄나무를 캐고 있었어요. 그때 일본 헌병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유관순은 바구니를 논둑에 둔 채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동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본 기술자가 땅을 측량하는 거란다. 측량이요? 땅의 크기를 잰다는 말이다. 곡식을 마음대로 빼앗아 가려는 게지. 그런 게 어딨어요? 완전히 도둑놈이네. 물려받은 논밭을 모조리 빼앗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갖고 있는 땅을 신고하라고 야단이니 말이다. 혹시라도 우리가 측량을 못하게 할까봐 헌병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왜 우리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란다. 어서 빨리 힘을 모아 그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텐데.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먼 산을 바라보았어요. 유관순은 1902년 3월 15일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의 지령마을에서 유중권의 큰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인 관옥이 있었고 아래로 두 동생이 태어났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까지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침략을 서둘렀어요. 우리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1910년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어요. 일본은 서울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많은 일본 사람들을 이주시키더니 총칼을 앞세워 우리 국민들을 옴짝달싹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운동에 몸을 던졌습니다. 유관순의 집안도 그랬어요. 유관순이 살던 지령마을에는 유관순의 집안인 고흥 유씨들만 50가구 이상 모여 살았죠. 유중권은 전통 있는 가문의 선비였지만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문물과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유중권은 힘을 키우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학교를 만들었어요. 또 같은 마을에 사는 기독교인들과 협조하여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뜻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죠. 결국 유중권은 병천면에 있는 큰 시장인 아오네 장터에서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본의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던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군대와 관리의 도움을 받아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특히 고리 대금업자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뜯어냈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도 급한 마음에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곡식을 다 바쳐도 이자는 터무니없이 늘어만 갔거든요. 악독한 놈들, 원금의 몇 배를 이자로 갚으라니 말이나 돼? 아버지는 행패를 부리는 일본 사람들을 향해 호통을 쳤어요. 어머니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여보, 어떡해요. 돈을 안 갚으면 이자가 더 늘어날 텐데. 좀 기다려 봅시다. 방법이 있을 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관순은 나라 잃은 서름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유관순은 어서 빨리 일본 사람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유관순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해? 살림이나 익혀서 시집가면 그만이지. 유관순이 살던 시절에는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업신여기는 생각이 강해 여자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비웃었죠. 그렇지만 유관순의 아버지는 남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여자도 배워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고 그것이 나라에도 큰 보탬이 된단다.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이제 여자들도 잘 배워서 사회의 보탬이 되어야 해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배워서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켜야 외세의 간섭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유관순이 여학교에 가야 할 무렵에는 고민이 되었어요. 우리 관순이를 학교에 보내야 할 텐데. 사실 유관순의 아버지는 학교를 세우느라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딸을 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공주에 와 있던 미국인 선교사 사부인이 지령 마을에 들은 거예요. 부인은 예배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유관순을 지켜보았죠. 관순아, 너 학교에 다니고 싶니? 유관순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저도 신식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유관순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학비는 걱정 마라. 관순이는 똑똑하니까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관순이가 원하면 나중에 이화학당에 보내줄 수도 있어. 유관순의 눈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경성은 유관순이 한 번도 못 가본 큰 도시였죠. 이화학당에 다니는 사촌 언니 예도에게 사람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전차도 다닌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었어요. 유관순은 말로만 듣던 그곳에 갈 꿈에 부풀었습니다. 유관순은 먼저 공주로 가서 사부인이 1905년에 설립한 영명여학교에서 보통과 2학년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자 사부인은 약속한 대로 유관순을 경성에 있는 이화학당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유관순의 부모님은 어린 딸을 멀리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자식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경성 유학을 허락했습니다. 관순아, 몸 건강하고 공부 게을리하면 안 된다. 네, 아버지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유관순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경성으로 떠났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보통 학교에 다니기도 어렵던 시절에 경성까지 유학을 가는 여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유관순은 특별한 기회를 얻은 것이죠. 하지만 경성 유학이 유관순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1916년 유관순은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에는 가족,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섭섭하여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경성에 도착하자마자 희망이 부풀었어요. 게다가 사촌 언니와 함께 지내게 되어 더욱 기뻤죠. 유관순은 자기 생각을 잘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활달한 성격이었어요. 게다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죠.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신앙심은 이화학당에 들어온 뒤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고향에 대한 생각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신앙심으로 이겨내며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었죠. 어느덧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었어요. 방학에 고향에 가면 뭐하고 지낼 거니? 글쎄, 잠이나 실컷 잘래. 난 동생들이랑 놀아줘야 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유관수는 곰곰 생각했어요. 방학 때는 뭔가 뜻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유관수는 문득 고향에 있을 때 가보았던 야학이 떠올랐죠. 그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자. 대부분 학교에 다니지 못한 그 당시 농촌 사람들에게는 야학이 유일한 배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상태여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그 자체가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유관수는 고향으로 내려가자마자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내일부터 야학에다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어머니는 유관수를 격려해 주었어요. 유관수는 방학 다음 날부터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경성과 학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밤새워 태극기를 그리다. 3.1 운동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고종의 죽음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민족 자결주의랍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민족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장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국가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죠. 일본이 선뜻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을 모아 독립을 선언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도와준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답니다. 그때부터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3.1 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눈치채지 못하게 각 종교의 신자들과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은밀히 독립선언식을 준비했습니다. 휴일에 모두 나와서 태극기를 그리자. 학생들은 335 짝을 이루어 지하실 같은 곳에서 태극기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일본 헌병에게 들킬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말이죠. 태극기를 많이 그릴수록 독립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유관순의 선배인 이정수가 태극기를 그리며 말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뛰쳐나갈 생각을 하니 벌써 가슴이 두근거려요. 유관순도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얘들아, 태극기 모양을 제대로 그렸는지 모르겠어. 한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되어 학교에서 마음 놓고 태극기를 그리거나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태극기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답니다. 올바로 그리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린 거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너희들 생각도 그렇지? 이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극기만 그리고 있어도 독립이 되는 것 같아. 유관순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어요. 밤새 그린 태극기는 어느새 방 안 가득 쌓였답니다. 대한 독립 만세. 기다리던 3월 1일이 되었어요.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기로 한 날이었죠. 경성시내 학생들은 모두 학교별로 파고다 공원에 모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이화 학당 학생들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학교를 나설 때였어요. 학생 여러분! 학교에 남아주십시오. 혹시 헌병대에 체포되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학생들이 독립선언식에 참가하려는 것을 알게 된 프라이 교장이 교문을 잠그고 학생들을 설득했어요. 혹시라도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기숙사 뒤쪽 담벽을 넘어가자. 파고다 공원에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진지하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한독립이 선언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죠.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기로 한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독립선언서를 쓰고 거기에 서명한 민족 대표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식 장소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5천여 명의 남녀 학생들은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들이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유관순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군중 속에 있었죠. 왜 시작하지 않는 걸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거 아닐까?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민족 대표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군중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순간 한 청년이 팔각정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경신중학교를 졸업한 정재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재용은 짧게 심호흡을 하더니 큰 소리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답니다. 독립선언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정재용이 독립선언서 낭독을 마치자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인 군중 속에서 박수와 함께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곧이어 군중들의 함성이 파고다 공원을 뒤덮었습니다. 어서 거리로 나가서 만세를 외칩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파고다 공원을 나섰을 때에는 군중이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했죠. 다시 거리로. 고종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인 1919년 3월 4일, 경성에 있는 각 학교 대표들이 비밀리에 배재 고등보통학교 기숙사에 모였어요. 태극기를 가지고 3월 5일 아침 8시 30분까지 남대문 정거장에 집합한다. 학교 대표들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919년 3월 5일 아침, 날씨가 싸늘했지만 예정대로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유관순을 비롯한 6명의 이화학당 학생들도 그 자리에 있었죠. 오전 9시가 되자 군중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환호성을 지르며 행진했습니다. 나중에는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사람들까지 달려와 군중은 5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독립을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시위 행렬이 남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일본 헌병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군중들은 물러서지 않고 일본 헌병에 맞서면서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헌병과 경찰의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들은 결국 총칼을 휘두르며 시위 군중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중상을 입고 잡혀갔어요. 3월 6일 조선총독부는 학교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학교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유관순도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사촌 언니 유애도와 함께 고향 가는 기차에 올랐답니다. 유관순은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걸음을 재촉했어요. 경성에서 있었던 독립만세 운동을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아버지! 어머니! 관순이가 왔어요! 대문 앞에서부터 큰 소리로 외치는 유관순의 목소리에 부모님은 맨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유관순에게 경성 소식을 듣고 난 마을 어른들과 청년들은 만세운동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유관순이 고향에 내려올 무렵부터 천안, 공주 등 도시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어 순식간에 여러 도시로 번졌습니다. 유관순을 비롯한 용두리의 애국지사들과 청년들은 만세운동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들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연락을 주고받고 행동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죠. 태극기도 그리고 깃발도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유관순은 일본 앞잡이들의 눈을 피해가며 태극기를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유관순은 태극기를 한 장씩 그릴 때마다 독립이 하루씩 다가오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답니다. 뜨거운 약속의 햇불. 마을 사람들은 유관순의 도움을 받으며 만세운동에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아무래도 장날이 좋은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장날 아오네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도록 해요. 사람들은 돌아오는 장날인 음력 3월 1일을 만세운동 날짜로 정했습니다. 유관순은 천안 주변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어른들을 설득했어요. 음력 3월 1일 정오에 아오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려고 해요. 함께 만세를 부르실 거면 음력 2월 금은밤에 봉화를 피워주세요. 그래, 어린 학생이 발이 부르트도록 걸으며 만세운동에 열심인데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우리도 꼭 함께하마. 마을 어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드디어 봉화를 피우기로 한 음력 2월 금은밤이 되었습니다. 유관순은 횃불을 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봉산 꼭대기에 올라 떨리는 손으로 봉화를 올렸어요. 그러자 주변 산에서 봉화가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저것 보세요. 사방에 봉화가 올라와요. 횃불은 독립을 바라는 조선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여기저기서 피어올랐죠. 불빛에 비친 유관순의 얼굴도 조국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빛났죠. 드디어 음력 3월 1일 사람들은 마을을 나섰어요. 유관순도 태극기를 치마 속에 숨겨 장터로 향했죠. 마을 사람들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독립을 외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답니다. 유관순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가는 이 길이 행복했어요.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나라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무척 자랑스러웠거든요.
아온의 장터에는 가까운 여러 군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경성에서 3.1 운동이 일어났고 또 여기서 만세 운동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든 거예요. 그 중에서는 병천면에서 조금 떨어진 수십 명과 성남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장터로 들어오는 골목마다 청년들을 배치하여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죠. 유관순도 준비해간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재빨리 나눠 주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장터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장 한 구석에서 우렁찬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바로 유관순과 유관순의 고향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였죠. 맨 앞에서 예배당 책임자인 조인원이 대한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을 세우고 군중 앞에 나섰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독립국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외놈들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눈치만 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성, 평양 등 전국 각지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때입니다. 외놈들은 당장 물러가라! 장터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조인우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어요.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지도록 외쳤답니다. 장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목청껏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자 장터는 순식간에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피로 물든 아온의 장터. 장터로 사람들이 모여들 때부터 헌병과 순사들은 긴장 상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시위를 막으려고 나온 일본 헌병 5명은 군중의 기세에 눌려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포하라! 헌병 대장이 총을 쏘라고 명령한 거죠. 헌병들은 군중들을 향해 총을 쏘고 시퍼런 칼을 휘둘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총을 쏘느냐!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유중권은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 순간 헌병의 총검이 유중권의 옆구리와 머리를 찔렀어요. 시위 군중들은 겁에 질린 헌병들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탄약 상자를 잡아당기며 격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천안에서 지원 나온 헌병들이 도착했죠. 그들은 시위 군중에게 마구잡이로 총질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었죠. 무기도 없이 오직 태극기만 들고 있던 시위 군중들은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남긴 채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위대는 후퇴하면서도 관공서와 철도, 우체국 등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데 사용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파괴하고 불태우며 끝까지 저항했답니다. 억울한 죽음. 3.1운동 기간 동안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전국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온의 장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도 50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서 유관순의 부모와 마을 어른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얼마 후 만세운동이 잠잠해지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의 비밀 조직들을 통해 3.1운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박은식은 이를 바탕으로 피로 쓰여진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뜻의 한국독립운동지열사를 펴냈는데 이 책에서 그는 만세를 부르다 일본의 총칼에 죽은 우리나라 사람이 무려 7,500여 명이나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의 야만스러운 행위를 감추려고 사상자의 숫자를 500명으로 줄여서 발표했답니다. 일본의 탄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그들은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체포했습니다. 유관순을 비롯하여 유관순의 작은 아버지인 유중무, 마을 어른인 조인원과 그의 아들 조병호 등이 붙잡혔죠. 게다가 시위운동 주동자의 집이라며 유관순의 집에 불을 지르고 유관순의 동생과 친척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답니다.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간 사람들은 천안의 헌병대 유치장에 갇혀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유관순은 부모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유치장에서 고문을 당해야 했죠. 그 후 유관순은 공주 검사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영명학교에 다니는 오빠 유관옥을 만났답니다. 유관순의 오빠 유관옥뿐만 아니라 사촌 오빠 유준석, 올케까지 시위에 참가했다가 모두 체포되었죠. 유관순은 슬픔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소식 들었다. 두 사람은 눈물을 쏟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하지만 유관수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관수는 모진 일을 당할수록 부모님과 아온의 장터에서 죽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919년 5월 9일 유관수는 공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관순, 징역 3년. 유관수는 판결에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 재판은 경성에서 받게 되어 유관수는 공주에서 경성으로 옮겨졌죠. 1919년 6월 30일 경성법원에서 유관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은아버지 유중무와 마을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답니다. 유관수는 재판을 받은 여자 가운데 나이가 어린 편에 속했죠. 그런데도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유관순이 아온의 장터의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죠. 더 큰 이유는 체포된 뒤에도 끝까지 당당하게 신문과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는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